안녕하세요. 진하게 끓인 뉴스입니다. 법원이 7년을 막았습니다. 대법원이 딱 잘라 선고했어요. 징역 2년, 의원직 상실, 7년간 출마 불가. 근데 딱 8개월 만에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선거판에 나왔습니다.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감옥도 다 못 갔어요. 만기 출소 예정일이 2026년 12월이었는데 벌써 선거판에 나왔습니다. 이게 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팩트로만 짚어보겠습니다. 감정이나 편견 없이 날짜와 숫자 그리고 실제 벌어진 일들만 놓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원문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이 조국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아들의 대학원 부정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원직이 즉시 상실됐어요. 피선거권 5년 박탈에 형기 2년을 더하면 총 7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경향신문과 MBC가 교차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대상이 2188명입니다. 그중에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포함됐어요. 정부 명목은 국민대화 합의라고 했습니다. 사면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즉시 회복됐습니다.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법원이 7년을 선고했는데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4월 14일 조국 전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평택을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다시 채 8개월도 안 돼 출마 선언까지 나온 겁니다. 판결에서 사면까지 8개월, 사면에서 출마 선언까지 다시 채 8개월도 안 됐습니다. 총 1년 6개월 만에 다시 선거판에 올라선 겁니다. 법원이 7년을 선고했는데 말이죠. 출소 예정일까지는 아직 8개월이 넘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법원이 명시적으로 7년간 출마 불가를 선고한 겁니다.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건 이 사람이 공직에 나오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에요. 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사면 한 방에 그 판결이 무력화됐습니다. 사법부가 그은 선을 행정부가 지워버린 겁니다. 징역 2년을 다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선거권까지 회복시켜준 겁니다. 이게 삼권분립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피선거권 박탈이 왜 있는 겁니까? 공직 후보자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유권자를 지키기 위한 장치예요. 근데 사면권으로 이걸 뒤집으면 형사 판결이 정치 도구가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대통령 친분만 있으면 바로 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법치의 현주소입니다. 유권자 보호 장치가 대통령 서명 하나에 사라지는 나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사면권 연구 논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실적 무마 수단, 문민정부 이후에는 정치적 채무 변제 수단으로 사면권이 작동했다. 이번 사면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025년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선거 지원에 올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닷새 만에 여당에서 조국 사면론이 공론화됐어요.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에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이 흐름이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대선 지원 후 닷새 만에 사면론, 8개월 뒤에 사면, 그리고 8개월 뒤에 출마 선언. 이 타임라인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속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 수감되기 전에 최단기간 내 사면하고 함께 나라 살리는 일을 하자고 말했다는 겁니다. 뉴데일리가 2025년 6월 9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면이 아니라 정치 거래입니다. 수감 전에 이미 사면을 약속했다는 뜻이니까요. 대통령과 수감자 사이에 오간말이 이랬다면 국민 앞에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서 특사다.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같은 당 송원석 원내대표는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야당의 표현이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임라인 자체가 그렇게 읽히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 공식 명목은 국민대화 합의였는데 과연 그게 맞습니까? 국민 62.5%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면 직후인 2025년 8월 미디어 토마토가 성인 1031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62.5%가 시간을 갖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고 답했어요. 진보층에서도 40%가 자숙을 요구했습니다. 중도층도 60% 이상이 자숙 요구였어요. 이 숫자 기억해 두십시오. 지지층도 돌아선 민심인데 3표 차로 이긴다는 게 그 민심에 대한 답이었습니까? 출마 선언 다음 날인 4월 15일 조국 전 대표가 SNS에 평택군 포승읍이라고 썼습니다. YTN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평택군은 1995년에 사라진 이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31년 전이에요. 직접 계산해보면 2026 빼기 1995는 31년입니다. 이걸 24분 만에 발견하고 수정했습니다. 유이동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 스크린샷을 공개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시더라도 기초 공부는 하고 뛰어내려야 한다고요. 뉴시스가 보도한 발언입니다. 솔직히 이 대목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31년 전에 사라진 행정구역 이름을 모르는 분이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에요. 우리 때는 동네에 출마하려면 통장 이름도 외우고 골목 이름도 다 꿰고 다녔잖아요.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오는 걸 SNS에 올렸다가 들켰으니 험지라고 강조하셨는데 지역 이름부터 챙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명은 솔직하긴 했어요. 평택 초보인이 앞으로 많이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표 차로 이길 수 있다. 물론 아슬아슬하긴 하다. 파이낸셜 뉴스와 문화일보가 교차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슬아슬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긴다고 합니다. 자신감인지 오기인지 모르겠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실을 보겠습니다. 평택을은 19대, 20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연속으로 이긴 지역입니다. 조국 전 대표 본인이 험지라고 한 곳이에요. 상대는 삼선 출신 유이동 전 의원입니다. 조국 혁신당 지지율은 에브리리서치 4월 조사에서 3.5%입니다. 헤럴드 경제는 합당 무산 이후 2%대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어요. 3표차 승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까? 숫자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선례가 있습니다. 2023년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광복절 사면을 받았습니다. 당일 바로 재출마를 선언했어요. 결과는 39.37% 득표로 완패였습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를 얻어 17%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사실입니다. 사면이 민심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국민은 그걸 압니다. 혹시 제가 편향된 건 아닌지 반대쪽도 확인해봤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가 출마 선언 당일 4월 14일에 즉각 공개 반발했습니다. 경향신문과 M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의도 명분도 없는 출마 철회해야 한다. 이 말이 보수 진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같은 진보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출마 당일 즉각 공개 반발이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더 가관입니다. 왜 김재현이 이렇게 격앙됐냐면요.
진보당은 울산시장 후보 양보를 조건으로 민주당이 평택을 무공천을 해주는 구도를 추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재현 본인이 당선되는 전략이었습니다. 조국이 사전 협의 없이 출마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김재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토록 비정하게 신의를 밟고 올라서야 하느냐고요. 진보 내부에서도 배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단결하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한 지역이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조국 측은 검찰 독재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왜 대법원까지 3심이 동일하게 유죄를 선고했습니까? 3심은 각기 다른 재판부입니다. 그 재판부 전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사법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명박 사면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노컷뉴스가 2022년 12월에 보도한 발언입니다. 지금 2188명 사면의 조국, 최강욱, 윤미향이 집중 포함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같은 패턴 아닙니까? 이명박 사면은 비판하면서 자기 편 사면은 괜찮은 겁니까?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면은 형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무죄 선고가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입니다. 딸 입시 서류를 위조한 것도, 아들 대학원 부정 지원도, 감찰을 무마한 것도 전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대통령 서명 하나로 무력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원 판결이 진짜 최종 결론이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 마음이 최종 결론이 됩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판결을 뒤집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복역하는 나라.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죗값을 치렀습니까?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습니까? 자숙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 62.5%가 자숙을 요구했는데도 출소도 하기 전에 그냥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민 62.5%가 자숙을 요구했는데 그 목소리에 대한 답이 3표 차로 이긴다는 겁니까? 법치는 내 편에 유리할 때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법치의 기본입니다. 이 이야기 공감되셨으면 옆에 한 분만 알려주세요.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나라.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